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조자, 선자에 대해서 다 끝맺음을 하고 이번부터는 부록편에 대해서 잠깐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록편이 1, 2, 3, 4로 돼 있는데 제1 266페이지입니다. 이 단곤의 곤자의 변화를 올려놨고, 또 이거는 단곤 조선의 조선 명칭과 조선 왕조, 이제 이성계죠. 조선의 명칭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작가 한상윤 작가가 쓰신 그 내용을 잠깐 올려놨고요. 이 조선 이성계가 처음에는 이 국호를 쓰지 못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주원장 나라부터 유명 조선 국왕의 어보를 받아온 내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그냥 지나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에 가서는 단군 조선사에 대한 주울례 발언입니다. 이 단군 조선 영토 침탈 행위에 조상을 대신해서 사과한다는 내용인데, 요거는 출처 프레시안 뉴스 박태견 기자가 2004년도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좀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록 2에 가서는 동방민족의 전통 도안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우리 동양계가 전통 도안으로 쓰고 있는 모든 문양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거, 이 양반에서부터 나왔다는 거, 거북이 형상이며 붕어며 뭐 이 거미며 또 용 그림이며 이런 게 또 사자 그림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코끼리 상이며 붕어 상이며 거미 상이며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닭 상이 이런 것을 일단은 좀 그냥 지나치고요. 오늘은 부록 3 문명의 새벽에서 밝혀지는 내용들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4페이지입니다. 반고신과 반호전설과 여화입니다. 문명의 새벽 저자 자오춘청입니다. 친원성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김영년 옹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입니다. 이것을 인용을 해봤습니다. 문명의 새벽에서 근대 학자들의 설을 인용, 위풍당당한 이 반고신은 중국 남방 지방의 반호 전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절하고 있습니다. 이 전설에서 반호는 고신왕의 충성스러운 계인데 지혜와 용명을 두루 갖추었고 적을 물리치는데도 큰 공을 세워 공주를 아내로 맡고 남방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더불어 중원 지역에는 일찍부터 반고의 천지개벽 전설이 있었으며 오늘날 하남의 민간에서 볼 수 있는 진흙 장난감 니니구는 더럽혀지고 진창에 빠진 개라고 합니다. 강아지에서 니니구에서 인류 조상을 상징하는 인조야, 이제 인조야는 조상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인조야가 여전히 개 모양인 것을 보면 남방 반호 신화와 서로 통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명의 새벽에 있습니다. 우이글 민족의 시조에서 만은 이 오랑캐만인데 이 만을 가지고 남방의 미개민족, 미개민족의 총칭이라고 합니다. 없인 여기다 모멸하다라는 이 자입니다. 이 만자는 혁사만화와 그 반대되는 마니화라라는 글귀에 나타나는 자로서 이 혁사만화가 있기 때문에 또 역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또 다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길귀는 송나라 설상공이 청동으로 만든 역대 종종 이 기관지 페이지 113 소개되어 있으며 마니하라는
상서요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혁사만화는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의 6대조 목공입니다. 춘추시대 패자를랍니다. 목공이. 목공을 모신 사당에서 종에 새겨진 글귀가 발견된 것으로 여기에 만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글귀는 진나라 제기인 청동기에 새겨진 명문을 20세기 최대의 명문학자인 각말약이 해석해낸 것입니다. 혁사만화는 하나라 관리들을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많이 하라는 오랭캐 민족 동이죠. 하나라를 시끄럽게 한다. 이 혁은 두려워하려기고 사는 하여금 사. 지방 관리의 웃돈 벼슬이란 뜻입니다. 마는 오랑캐만이고 하는 하나라 하우시 풍류하입니다. 하화족입니다. 이는 오랑캐의 활은 교활하다 어지럽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방 민족이 시조라 하는 반호나 반고신을 필자는 단군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면 반호나 반고신의 반자의 배주로 시작된 문자와 중류곤의 여자의 주자가 들어가 있으므로 고중이 되고 만족이 만자는 곤을 상징한 문자로 좌우변에 이을개와 말씀원과 밑에 벌레충 넣어 만들어 놓은 문자로 이것은 단군인 곤이 양쪽 집안을 잇는다는 뜻에서 나온 이을개자로 시작되므로 고중이 되며 그림에서 여와 복해는 반고신 어깨 위에 올라서 딛고 있는 모습인데 여호와와 복희는 곤의 딸이며 사위가 되므로 고중이 되고 고신왕의 충성스러운 개로 표현을 하였는데 제국 고신은 곤 누치수로 유명한 혼원 황제에게 우임금이 부가 되고 우임금의 아들 하나라 하계의 조부로서 고신과 곤은 서로 딸을 주고받는 사이로 사망 오대시 가장 활약을 많이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여와 순과 곤의 관계에서 황제계와 동방계의 후손들이 치열한 다툼에서 동방계 곤을 폄하하여 남방계를 만족으로 오랑캐족으로 몰아붙이는 과정이 되지 않았나 풀이를 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야 할 문자에 있어서 곤과 관계되는 문자에는 모두 오랑캐에 속하는 문자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곤의 홀로단도 오랑캐 단입니다. 마니하라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동기는 상서요전에서 요임금이 순에게 오랑캐 이족이 하나라를 시끄러워한다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기록이 중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당시 곤이 사망하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라와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하였는가에 대한 소중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후에 분소객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역대 종종 2기에서 소개되는 혁사만화의 글귀가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의 6대조 목공을 모신 사당에서 제기인 청동기가 발견되므로 그동안의 역사서의 진상의 춘추시대 공자와 그 추종 세력인 유생들에 의해 동방족과 황제족의 중국 대륙사가 하나라의 하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유생들 간의 역사서에 대한 시시비를 막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시황은 3대 하상주 이전의 역사서로 전하여 내려온 책들을 불사르고 그런 역사를 주장하는 유생들을 웅덩이에 쳐넣으려고 했던 것이 붕서객류 사건의 발단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사고의 오제본기입니다. 에서는 전욱을 황제 손자로 전욱의 아들을 곤으로 곤의 아들을 우임금으로 되어 있고 우임금은 하나라 시조로 하여 놓았습니다. 이 진사고의 역사서가 진시황의 생존 시에 발간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승국이 존재하였던 위치는 중국의 중원지역 진진 사이에 존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신라시대 대학자인 최치원의 제왕연대역에 따르면
단군께서 경연년에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평양은 밑에 원시사의 불합군포 지도로 보면 순국이 존재하던 바로 옆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사복음에 이르기를 그 땅이 동쪽 끝에 있어 일광이 선명한 까닭에 조선이라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널리 알려진 단군의 국호 조선의 어원이라는 기록입니다. 위에서 인류 조상을 상징하는 인조야 조상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인조야 성왕신으로 마을의 수호신이라 하며 인류 조상으로 상징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조상으로 밝혀지는 학설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왕신은 동양에서도 특히 우리 민족이 옛부터 마을 주민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성왕당에 모셔진 신입니다. 성왕신의 유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로는 역시 많은 설이 나옵니다. 성왕신은 성왕당에 모셔진 신을 뜻함인데 역시 그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설이 없어 그 설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대부분 성왕당은 북쪽으로 산을 등지고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산에는 시루와 하얀 실타래가 있거나 한지를 잘 접어 놓는다고 하며 성왕당에는 반드시 신목이 있어 5색의 천을 이어 놓으며 손을 모아 소원을 빌며 3번을 절하고 지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오가며 쌓아놓은 돌무덤에는 침을 3번 뱉으며 왼 발꿈치로 땅을 3번 구른 다음 지나가는 풍습이 전하여 내려온다는 설이 있는데 필자의 견해로 본다면 원 상태의 성왕신과의 본뜻과는 잘못 전하여진 구전으로 왜곡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여 봅니다. 위에 침을 3번 뱉는다의 설은 중국 강태공의 부인이 행실에 관하여 아내로서 남편이 출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정을 돌려 전 남편인 강태공이 출세를 하니 다시 마음을 돌려 겨 사정을 하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그릇에 주워 담아 보라는 유명한 강태경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것인데 여기에 비하여 옛부터 동방의 이주기 여성이 미는 참고 견디며 협노양처를 중요시하였던 시대로 마을 사람들이 오가며 침을 뱉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여 봅니다. 또 다른 면은 단군 곤을 고신앙의 충성수로 개로 오랑캐 취급을 하였던 것으로 하나라에 의해서 동방을 폄하하는 차원에서 전하여져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여 봅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성왕당에서의 죄는 여러 가지 죄가 있겠으나 그중 당산죄가 있습니다. 이 당산죄로 본다면 단군 곤과의 관계가 깊습니다. 중국에서의 당산죄의 당산수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음력 정월과 대보름에 제를 올려 마을 공동체의 안녕을 원하고 풍요를 위하여 정초부터 그동안에 얽히었던 감정을 해소하고 화해의 장으로 마을 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일체감으로 다짐하는 자손들의 번영을 기약하며 1년의 농사일에도 무사태평성대를 기약하는 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역시 당산굿 등을 어릴 적부터 많이 보아왔습니다. 위에서 단군 곤과의 관계에서 시루와 하얀 실타래와 당산의 산시가 되는 것은 음력 정월부터 마을의 안녕을 위하여 자손들이 제를 올리는 것 등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당산수가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들어지기까지에는 반드시 큰 연구가 있었음을 연구해야 되며 그에 맞는 상징적인 대상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이 사는 동네에 혹이나 잡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초입구에서부터 자자손들을 걱정하며 지켜주고 염려해주는 수신에게 목방계인 자손들은 당산수의 제사를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7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